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80 디젤입니다.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핵심 모델이죠. 제네시스가 신생 브랜드인데 비교적 빨리 자리를 잡은 데는 G80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하겠습니다. G80은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된 모델이에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신규 모델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된 모델이고, 따라서 풀모델 체인지가 다가오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도 월 평균 대략 3,000대 정도씩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의 가격이나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꽤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죠. G80은 기존에 가솔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3.3, 3.8, 3.3 트윈터보 스포츠 모델이죠. 이렇게 세 가지 엔진만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2.2 디젤이 출시가 됐어요. 사실 이 급의 국산차에서 디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선택의 폭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예상과 달리 G80 디젤의 출시는 꽤 늦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G80 디젤은 국산차 중에서는 딱히 비교할 만한 모델이 없어요. K7 2.2 디젤이 있긴 하지만 좀 차급이 좀 다르고요. 수입차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520D나 2220D가 있겠네요. 전면의 디자인은 기존의 G80과 거의 동일하고요. 참고로 이 차는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이고요. 럭셔리 트림과 좀 사양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은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풀 LED가 기본이고요. 여기에는 주행 상황별로 그 패턴을 가변하는 기능과 그리고 방향지시 등도 포함이 되어 있죠. 뒷모습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역시 가장 큰 특징은 이 배지죠. 2.2D라고 붙어 있습니다. 트렁크에. 그리고 이 차는 H트랙 사양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머플러 팁인데 G80 디젤의 경우에는 히든 타입으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사실 보이긴 보이는데 좀 거의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팁 자체에 장식이 없어서 보여도 그렇게 예쁜 건 아닙니다. 이 G80 디젤은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가 미적용인데 기존의 가솔린 모델에 적용됐던 그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와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뒷모습에서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로 콘택트 RX, 사이즈는 245에 40R19, 리어 타이어는 275에 35R19입니다. 제네시스는 주로 컨티넨탈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타이어 종류는 약간 다르네요. G80 3.8은 크로스 컨택트였고요. G80 스포츠는 프로 컨택트 TX였죠.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참고로 2.2 디젤의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은 타이어도 19인치가 기본입니다. 외관에서는 뭐 뒤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미 G80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를 이루는 우드라든가 금속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확실히 이 차급에 맞게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디자인이 좀 안정적이다,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워낙에 돌출형 모니터를 많이 써서 이렇게 매립형을 보니까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합니다. 반면에 내비게이션의 화질이라든가 모니터의 크기는 이렇게 현대 브랜드와 크게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메뉴는 뭐 다 터치스크린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현대차와는 달리 이 모니터의 메뉴가 이 밑에, 공조장치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공조장치가 더 위에 있죠. 주요 메뉴는 이렇게 밖으로 다 꺼내놨어요. 그리고 버튼의 크기도 어느 정도 큰 편이고요. 지금이 홈 화면, 이게 미디어, 현위치 누르면 이제 당연히 현위치로 가고요. 내비 메뉴. 그리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운행 정보에 들어가면은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커넥티드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벨소리 같은 경우에 종류도 이렇게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은 뭐 딱히 흠잡을 게 없는데, 유독 요 시계가, 그러니까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에 보면은 요 시계가 유독 좀 튀긴 해요. 그러니까 딱히 예뻐서 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과 약간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어 레버에다가 손목을 딱 걸치면은 공조장치 다이얼이라든가 바람 세기 조절 버튼이 손에 딱 닿아요. 근데 공조장치에는 따로 이렇게 액정이 없는 건 약간 좀 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공조장치 1단을 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에 연동이 되는데 좀 있으면 저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온도가 몇 도이고 풍량을 몇 단으로 했는지 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액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현대기아차는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좋잖아요. 특히 센터페시아나 뭐 기어레버 주변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좋은데 이 G80은 그거보다는 좀 못해요. 이 앞에는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다른 현대차의 평균에 비하면 좀 좁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현대기아차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여기에 놓은 상태로 시동을 끄면은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면은 이렇게 방송이 나오죠. 참고로 시동을 끄고 내릴 때 창문과 썬루프가 열려 있으면은 썬루프가 열렸습니다. 또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죠. G80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기어 레버가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확실히 사용하기가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R&D는 위아래로 한 번씩만 딱 움직이면 N에서 R과 D로 바뀌고요. P는 이렇게 딱 한 번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자식 기어처럼 아마 BMW가 그렇죠. 그러니까 D 상태에서 문을 열면은 그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P단으로 체결이 됩니다. 기어 레버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버튼이 있는데 그 드라이브 모드의 버튼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기어 레버 옆에 있고요. 가장 사용하기 좋은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덮개가 있어갖고 컵을 수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레버 뒤에는 통풍과 열선, 운전대 열선, 파킹 센서,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주행 중에도 후방의 상황을 모니터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후방 디스플레이는 계속 유지가 돼요. 뭐 몇 초가 지나면은 뭐 다시 뭐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온다, 그건 아니고요. 예,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이렇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이 플로어가 좀 올라온 것에 비하면은 용량이 괜찮은 편이고요. 이 안에도 C-볼트가 두 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볼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충전을 해서 줄을 빼면은 여기 이렇게 찝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양쪽에 이렇게 두 개 또 홈을 마련해 놨죠. 예, 운전대의 크기는 좀 큰 편이라고 느끼는데 뭐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들의 조작감이라든가 이 소재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작을 해보면 이렇게 품질감이 느껴져요. 오른쪽 스포크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트릭 컴퓨터 버튼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의 메뉴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다이얼도 이 크루즈 컨트롤처럼 약간 뾰족하게 손잡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작을 할 때 이 두 단계가 이렇게 휙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사소한 단점이긴 하죠. 스티어링 칼럼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패들 시프트의 소재가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조작을 했을 때 이런 조작감은 괜찮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나요. 예, 계기판 디자인은 뭐 당연히 기존과 동일하고요. 지금 이 트릭 컴퓨터 화면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 2.2 디젤이다 보니까 요소수 레벨 게이지가 또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들이 쭉 나오고요. 운전자 보조에서는 차체 자세 제어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메뉴가 세 가지로 이렇게 부분이 돼 있죠. 그리고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 감속의 경우에는 뭐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용을 하는데 그 세팅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조금 높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감속을 하는 기능이죠. 차로 안전의 경우에도 이렇게 메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현대차에 비해서 저 메뉴의 순서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소나타나 뭐 그랜저는 차로 이탈 경고가 저 위에 있었거든요. 예, G80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표시 정보에 들어가면은 뭐 주행 경로나 도로 정보, 주행 정보,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정보 이런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계 숫자 크기는 지금이 보통이고 이게 크게, 그리고 속도계 색상은 흰색과 주황색, 녹색이 있는데 흰색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긴 합니다. 스티어링 칼럼 외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주유구, 차선 유지, 그리고 뒷유리 블라인드, 트렁크 개폐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뒷유리 전동식 블라인드가 좀 고급차의 상징과다 같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쓰이는 차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거든요. 열 때는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원터치로 열리고요. 닫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손을 띄면은 딱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예,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원터치고요. 요 버튼이 모여있는 이 부분이 참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다가 여기를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여기 이제 팔을 기대잖아요. 팔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손이 닿아요. 다른 현대기아 차와 달리 이 도어 포켓에 따로 그러니까 병 같은 걸 수납할 수 있게 그렇게 구획이라든가 그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은 건 약간 의외죠.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히 넉넉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가죽의 질도 꽤 좋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G80은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내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G80의 2열은 뭐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히 넉넉한 수준인데 무릎 공간만 놓고 보면은 그랜저라든가 K7이 좀 더 넓어요. 예를 들면은 그랜저 K7은 1열 시트를 제 운전 포지션으로 맞췄을 경우에
이게 주먹이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랜저 K7은. 반면에 G80은 주먹이 2개하고도 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만 놓고 보면은 G80이 그랜저나 K7보다는 약간은 좀 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80은 여기가 이렇게 블록 솟아올라 있죠. 기본적으로 뒷바퀴 굴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2열의 공간감 또는 거주성은 앞바퀴 굴림 차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시트의 착자감은 G80이 더 좋죠. G80은 그 2열 시트의 착자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등받이도 어느 정도 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더 안락합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유리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는 작은 고리도 마련이 되어 있죠. 이 센터 암레스트에는 열선 시트와 뒷유리 블라인드, 그리고 동반자석 시트를 밀거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전진하고, 이 버튼은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싹 튀어나오는데, 이런 슬라이딩이 되는 것도 좀 이렇게 품질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암레스트 커버를 열면은 이 안쪽에 USB 단자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이 들어가는 입구 쪽이 상당히 폭이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의 경우에는 이 트렁크 천정 쪽 있잖아요. 여기는 보통 철판이 드러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G80은 이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예, 공회전 소음은 조용한 편이죠. 물론 디젤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음이 잘 된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히터 안 튼 상태이고요. 귀를 기울여 보면은 그 디젤 특유의 소음이 있잖아요. 그게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아주 거슬린다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뭐 비슷한 사이즈의 같은 배기량의 뭐 독일 차들과 비교를 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진동인데,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도 어느 정도는 잘 억제가 되어 있는 편인데 아주 가늘게는 있어요, 진동이. 그리고 이거 역시도 진동 대체액이 괜찮은 편이고요.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뭐 거의 없는 편이에요. G80 디젤의 파워트레인은 2.1L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이 조합은 이미 K7 2.2에 이미 쓰인 거고요.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은 뭐 산타페라든가 소렌토라든가 뭐 카니발이라든가 여러 차에 많이 쓰여서 굉장히 익숙한 엔진이죠. 참고로 이 차는 이제 벨트 매고 출발하면은 벨트를 이렇게 살짝 조여주는 그런 타이트닝 기능도 있습니다. 이 차의 뭐 성능이라든가 뭐 주행 질감은 대략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같은 엔진의 K7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느리긴 해요. 동력 성능에 있어서. 반면에 주행 질감은 얘가 아무래도 급이 하나 높다 보니까 좀 더 조용하고, 특히 이 차가 어디서 좀 차이가 나냐면은, 공회전에서는 뭐 K7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주행할 때는 얘가 더 확실히 조용한 것 같아요. G80은 사실 상당히 정수성이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 차는 디젤이지만 그래도 그 G80의 그런 조용한 컨셉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중 정숙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 가솔린보다는 당연히 좀 소리가 있지만, 보통 디젤 엔진 정속 주행하면은 뭐 가솔린과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처럼 대략 시속 8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뭐 가솔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공회전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처럼 여기를 80km 정도로 주행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당연히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타이어 구르는 소리 정도만 올라오는데,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상당 부분 걸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룸 그 안쪽에 방음을 한 것처럼 이 하체도 방음을 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또는 이 G80을 디젤로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죠. 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운행 조건에서는 주행 질감이 상당히 매끄러운 편인데, 일단 이 변속기의 경우에는 변속 충격이 거의 안 느껴지고요. 물론 패들 시프트로, 그러니까 수동 조작을 하면은 그때는 변속 충격이 있는데, 그거는 뭐 수동 조작을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하체의 경우에는 G80이 뭐 그렇듯이 부드러운 편인데, 그 기존에 탔던 뭐 3.3이나 3.8 가솔린에 비해서는 좀 더 상하의 움직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너를 돌아보면은 그 3.3이나 3.8 시승기 때는 제가 차가 좀 코너에서 허둥지둥한다, 또는 그 현대차 중에서는 가장 좀 보수적으로 세팅이 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젤은 그 작년에 탔던 3.4이나 3.8보다는 더 스포티한 것 같아요. 좀 더 스포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를 이렇게 비슷한 속도로 가속 페달 쭉 밟으면서 운전을 하면은 뭔가 좀 뒤가 많이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 디젤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G80 시승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네시스와 그 컨티넨탈 타이어는 뭔가 좀 궁합이 잘 안 맞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에 탔던 3.3, 3.8 스포츠보다는 컨티넨탈 타이어와의 궁합이 좀 더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차에도 ISG가 적용이 되는데 보통 IS 작동할 때 엔진이 꺼지고 켜질 때 진동과 소음이 있잖아요. 이게 좀 큰 차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거든요. 근데 G80 디젤은 그 엔진이 시동이 되거나 또는 꺼질 때 그럴 때의 진동이나 소음도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좀 최소화가 됐습니다. 가속을 할 때에는 엔진 소리가 당연히 커지는데 그렇게 뭐 듣기 나쁜 정도는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엔진 음색이 좋은 건 아니죠. 이 차 코너 돌으면은 저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차가 실그러지는데 가솔린보다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저쪽에서 더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코너 돌 때 뒤가 좀 더 안정된 느낌, 그 가솔린에 비해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디젤이니까 아무래도 연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차로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리터당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0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그 K7 2.2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 무게라든가 K7 2.2는 앞바퀴 굴림이잖아요. 얘는 사륜에 무게도 좀 더 무겁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의외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반면에 시속 110km에서는 좀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더 높아지면은 차이가 생기죠. 시속 110에서는 대략 뭐 한 17, 뭐 최저 한 15 리터당 이렇게 나오는데 K7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90에서는 비슷한데 시속 110에서 정속 주행하면은 좀 K7 2.2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80이나 뭐 다른 현대차들 시승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제 차선 유지 기능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차선 유지 기능을 얘기를 할 때 가운데를 얼마나 잘 지키고 하느냐, 차선 안에서 그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G80은 차선 가운데를 이렇게 잘 지켜요.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고 나서야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미리 좀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물론 운전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운전대에 꼭 손을 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차는 HDA도 있는데 HDA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에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계기판에 HDA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죠. 이런 간선도로에서 안 되고 경부고속도로나 그런 고속도로에서만 돼요. 이 시스템이 맵이랑 연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88을 타고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시가지 구간에 들어서면은 그때 이제 HDA 기능이 켜지는 거죠. 이 HDA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차선 유지 기능 있잖아요. 이게 좀 더 그 유지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이런 간선도로에서는 운전대에 손을 놓고서 대략 뭐 한 15초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탔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뭐 한 40초 또는 그 이상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확실히 좀 더 편한 거죠. 이 엔진 소리는 컴포트와 스포츠가 조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로 달리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좀 더 좀 낮게 베이스음으로 깔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것도 좀 정숙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음량을 조금 높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G80은 그 모든 면에 걸쳐서 조용한데 심지어는 이 깜빡이 소리도 조용하죠. 그리고 방향지 시동 다시 뒤로 돌렸을 때 이때의 소리도 음량을 되게 줄인 것 같아요. 보통 돌아올 때 그 리턴하는 소리가 좀 되게 큰 차들이 있거든요. 가솔린은 이렇지 않았는데 아까 때 내리막은 제가 컴포트 모드로 돌고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돌았는데 스포츠 모드로 도니까 확실히 좀 더 그 뒷바퀴 굴림적인 성향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 밟고 쭉 돌면은 그 방금 보신 것처럼 살짝 안으로 감기긴 하는데 그 다른 현대차의 앞바퀴 굴림 몇몇 차종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으로 감겨요. 흔히 말하기로 오버스티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운전자가 더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요. 또 그렇게 모션이 나타나면은 적절하게 또 제어를 합니다. 예, G80 디젤의 동력 성능은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죠. 아무래도 이 차가 K7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력 성능도 좀 차이가 나죠. 정지에서 200km까지로 끊으면은 이 차가 K7 2.2 디젤보다 약 한 5초, 6초 정도가 느려요. 근데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체감으로 받는 차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5초, 6초보다 좀 더 커요. 기본적으로 G80 자체가 K7보다 더 조용하고 거기다가 또 사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자가 받는 그 가속력은 체감은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속 안정성은 괜찮은 수준인데 이것도 그 G80 그 가솔린보다는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고속으로 쭉 달리다 보면은 좀 좌우로 좀 출렁됨이 있긴 한데 기존에 그 G80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인식을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차량이지만 이게 나중에 좀 나온 모델이어서 그런지 좀 더 보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을 쭉 해보면은 엔진 소리가 그와 비례해서 커지긴 한데 그 엔진 소리 또는 그 음량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컴포트는 가벼워요. 그래서 운전대 유격이 있는데 지금처럼 스포츠로 바꾸면은 운전대의 무게가 좀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몇몇 차종에서 나타났던 그 스포츠 모드에서의 좀 이질감이라든가 뻑뻑함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오르막 코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H트랙이 스포츠,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앞뒤 구동력 배분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에서 코너를 좀 돌면은 그 거동의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오르막 코너도 마찬가지로 좀 속도를 더 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길 뒷바퀴 걸림의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차 역시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런 성향이 좀 더 나타나긴 해요. 이렇게 보면 좀 의외죠. 보통 디젤은 연비에 좀 더 신경을 쓴 그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차가 가솔린보다 좀 더 스포티해요. 특히 이제 회전할 때 전자장비 세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솔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80은 가장 현대차 중에서는 보수적으로 세팅이 됐는데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가솔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고 그 엔진 힘을 살려주는 그런 그 양도 좀 더 늘고 의외지만 가솔린보다는 운전의 재미도 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코너에서 비슷한 속도로 진입을 하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아도 그냥 이렇게 많이 멈췄거든요. 엔진의 출력을 이렇게 많이 살려주지 않았죠. 근데 디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아까 초반에 하체의 움직임이 좀 가솔린보다 좀 짧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승차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기존의 가솔린의 그런 좀 나긋나긋함을 선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디젤은 그거보다는 좀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공회전 때의 소음이나 가속할 때의 그 엔진 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제외를 한다면 하체의 움직임에서는 좀 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어 레버 뒤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은 그 후방의 화면이 모니터로 디스플레이가 되죠. 사실 이게 안전운전에는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이 차들이 실제보다는 좀 멀리 있어요. 예, 오늘 G80 디젤을 시승을 했는데요. 이 G80 디젤의 동력 성능이나 정수성은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동력 성능의 경우에는 같은 파워트레인의 K7보다 못하고요. 연비도 조금 못하고 이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정수성의 경우에는 기존의 G80 가솔린이 뭐 워낙 조용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그냥 그대로 디젤에 옮겨온 게 아닌가. 물론 디젤이 가솔린보다 좀 더 전반적으로 시끄럽긴 합니다. 그리고 진동 대책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G80의 장점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그 디젤 엔진의 뭐 연비라든가 그런 경제성 부분을 더 추가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운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굳이 이게 디젤을 선택할 이유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저쪽에서 발생하는 잡소리가 있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게 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계속 간헐적으로 그 잡소리가 발생을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기아차를 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차 역시도 세차 냄새가 좀 강하게 나요. 제가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물론 좀 햇볕 밑에서 되게 오래 세워있긴 했지만 그 문을 딱 여니까 세차 냄새가 되게 강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니까 약간은 좀 눈이 따가울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로써 제네시스 G80 2.2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승은요 S400D 그 시승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볼보 XC60 T6가 있고, 그리고 산타페 2.2 디젤과 가솔린은 그냥 수배 중이에요. 구하고 있는데 뭐 언제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타페 2.2 디젤 수배되면은 저 소렌토랑 비교 시승이나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